2003년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중국 유학생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중국인이 일본인 일가족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 사실 중국인을 누군가 시켜서 살해한 것, 즉 뒤에는 배우가 있던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인에 의한 후쿠오카시 일가족 살인 사건, 그리고 왜 배우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나왔는지 의문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시 전문학교를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3명, 왕양, 양링, 웨이웨이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었죠. 하지만 이 돈으로는 생활하는데 조금 벅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은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이 3명은 지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돈을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둑질이 계속되면서 이 3명의 죄의식이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죄의식이 옅어지면서 이들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돈을 더 벌자는 생각으로 더 큰 범죄의 계획을 짜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들도 경찰은 무서웠습니다. 사건이 커지면 경찰이 더 끈질기게 수사할 테니까 말이죠. 이 3명은 이것을 신경 써서 만약 범행을 일으킨다면 발견조차 힘들게 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중순 왕양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도중 피해자가 될 마츠모토 씨의 집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마츠모토 씨의 주택이었을까요? 왕양은 단순히 고가의 자동차가 보였으니까 라고 합니다. 왕양은 이런 좋은 차가 있는 집이니까 부자일 것이다. 그리고 부자니까 수천만엔 정도를 집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츠모토 씨의 집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왕양은 양링, 웨이웨이에게 이를 알려주고 3명은 같이 계획을 세웁니다. 아까도 말했듯 이들은 경찰을 무서워서 사건의 발견이 늦게 되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죽이고 그 시체를 바다에 뿌려서 사건이 늦게 발견되도록 하자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시체를 산에다가 매장할 생각으로 곡괭이도 구입했지만 시체 내구를 집어넣을 구멍을 파고 메울 생각이 암담해진 이들은 바다에 뿌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처음부터 일가족을 살해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6월 17일부터 6월 18일 사이 이들은 피해자를 죽이고 바다에 가라앉히기 위해서 마츠모토 씨의 집 근처의 마트에서 수갑 4개와 추, 아령 등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츠모토 씨의 집에서 바다까지 가는 길을 몇 번 왕복했습니다. 2003년 6월 19일 저녁 11시쯤 이들은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날 3명은 마츠모토 씨의 주택과 붙어있는 맨션을 통해 마츠모토 씨의 집에 우리를 넘어 마당에 침입합니다. 처음 계획은 마츠모토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타이밍을 맞춰서 그를 협박하면서 집 안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들어선 3명은 한 가지 사실에 눈치를 챕니다. 1층에 창문이 열려있던 겁니다. 그걸 확인한 3명은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고 숨을 죽이면서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성공한 3명은 집안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1층에서는 마츠모토 씨의 부인이 목욕을 하는 중이었고 2층에서는 11살이었던 아들과 8살이었던 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거기서 왕량이 양린 웨이웨이에게 나와 웨이웨이가 목욕 중인 어머니를 죽일 테니 양린은 그동안 자고 있는 아이들을 감시해라. 그 둘은 이것에 동의하고 왕량과 웨이웨이는 혹시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질까 모자를 쓴 다음 마츠모토 씨의 부인을 습격합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마츠모토 씨의 부인은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세숫대야를 던지려고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당황해서 욕조 안에 미끄러진 마츠모토 씨의 부인의 얼굴을 왕량과 웨이웨이는 욕조에 10분간 강제로 집어넣었고 결국 마츠모토 씨의 부인은 질식사했습니다. 왕량은 죽은 마츠모토 씨의 부인의 시체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들은 지갑을 찾아서 현금 약 15,000엔과 카드와 통장 몇 장을 훔칩니다. 그리고 목적을 마친 왕량과 웨이웨이는 양링이 기다리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합류한 3명은 아이의 방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오빠는 살해하고 여동생의 입에는 테이프를 붙이고 손에는 수갑을 채웠습니다. 3명은 어머니와 아들은 죽였으면서
왜 딸은 죽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마츠모토 씨에게 현금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거실로 이동한 3명은 딸을 소파에 앉히고 가족 구성원 등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딸을 인질로 잡은 3명은 마츠모토 씨를 기다립니다. 1시 40분 정도 드디어 마츠모토 씨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안에 강도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마츠모토 씨,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집에 도착해서 조금 있다가 전화한다면서 집 안으로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마츠모토 씨는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못했지만 말이죠. 왕량은 마츠모토 씨를 1층의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량은 마츠모토 씨에게 이쪽으로 와. 그리고 마츠모토 씨는 놀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8살 딸 아이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있는 성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은 마츠모토 씨에게 앉아라고 말합니다. 마츠모토 씨는 무릎을 꿇으면서 3명에게 부탁합니다. 딸은 건들지 마. 너희들이 원하는 건 전부 들어줄게. 그걸 들은 3명은 마츠모토 씨를 구속하고 마츠모토 씨가 가지고 있는 현금 22,000엔을 훔칩니다. 그리고 마츠모토 씨가 가지고 있는 현금 카드의 비밀번호를 묻고 마츠모토 씨가 그것에 답하자 3명은 마츠모토 씨의 구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 후 딸을 살해합니다. 그것도 마츠모토 씨의 앞에서 구타를 하면서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마츠모토 씨도 살해하려고 넥타이로 마츠모토 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하지만 마츠모토 씨가 죽지 않자 시체부터 유기하기로 합니다. 이 3명은 우선 아들의 시체를 마츠모토 씨의 차인 벤츠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병만이 마츠모토 씨의 벤츠로 하카타항 하코자키 두부 안벽으로 갔습니다. 새벽 3시 정도 이미 싸늘해진 아들의 시체를 가져왔던 아령과 추를 달아 차가운 바닷속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다시 마츠모토 씨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2명과 빈사 상태가 된 마츠모토 씨와 아내, 딸의 시체를 벤츠 안에 싣고 다시 하카타항 하코자키 두부 안벽으로 갔습니다. 4시가 조금 지났을 때 이들은 하카타항 하코자키 두부 안벽에 도착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던 마츠모토 씨를 살해하고 마츠모토 씨의 시체, 아내와 딸의 시체에 추와 아령을 달고 차가운 바닷속에 빠뜨립니다. 그 후 이들은 범행에 쓴 도구, 현금 카드를 모두 처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3명이 피해자인 마츠모토 일가 4명을 몰살하고 빼앗은 금품은 현금 약 37,000엔과 현금 인출카드 몇 장, 통장 약 17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카드에는 생각보다 돈이 적어서 이들은 은행에서 이 돈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3명은 사건을 덮으려고 일가를 몰살했지만 하루가 지난 6월 21일 바로 사건이 발각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후쿠오카 경찰은 조사본부를 설치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 3명은 경찰에게 잡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왕량과 양링은 3일 후인 6월 24일 일본을 떠나 중국 상하이로 도망갑니다. 처음 일본 경찰은 마츠모토 씨에게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일으킨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일어난 곳 주변을 수사하다 보니 범죄에 쓰일만한 도구를 한꺼번에 구입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그 마트에 반범용 감시 카메라에 그 물건을 구입한 남자의 얼굴이 찍혀 있었고 경찰은 그 남자를 수배합니다. 왕량과 같은 학교에 있던 학생의 제보로 그 남자가 왕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량은 범죄를 계획할 때 전화로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왕량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면서 왕량뿐만 아니라 양링도 함께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시기에도 웨이웨이는 아직 일본에 남아 있었습니다. 웨이웨이는 중국으로 도망갈 자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웨이는 사귀고 있던 여자에게 도망 자금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를 거부했고 웨이웨이는 그 여자를 폭행합니다. 이렇게 폭행 후 어찌저찌 웨이웨이는 도망 자금을 구하고 8월 6일 중국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행당한 여자가 웨이웨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도망가려는 웨이웨이를 경찰이 폭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일본에서 수배된 왕량과 양링은 중국 공안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양링은 중국 공안에게 8월 19일 체포됩니다. 도망쳤던 왕량은 중국 공안이 8월 28일 베이징시에서 몸을 구속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중국 공안과 후쿠오카시의 관계자가 서로의 국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이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 결과 2005년 1월 24일 중국 인민재판에서 왕량은 사형이 확정되고 양링은 무기한 징역이 되었습니다. 2005년 7월 12일 왕량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잡힌 웨이웨이는 계속해서 사건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9년 12월 26일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사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명의 진술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특히 서로에게 죄를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이런 계획이 다른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일본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계기는 일본에서 잡힌 웨이웨이가 이러한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왕량은 범행을 수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지시를 받아 일으킨 범행 같았다. 하지만 중국에서 잡힌 2명은 이러한 진술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 마츠모토 씨가 뒷세계에 사람과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츠모토 씨는 원래 2001년 광우병 사태로 경영하고 있던 소고기 음식점을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당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마츠모토 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친척과 함께 여성 의류 판매 회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도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마츠모토 씨는 돈을 벌기 위해서 뒷세계의 거래, 대마초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대마초를 팔았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마츠모토 씨의 집에서 대마초가 발견됐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의문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문점 1. 보수. 웨이웨이는 범행 4일 전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왕량은 웨이웨이에게 많은 보수를 준다고 약속했고 웨이웨이는 그걸 승낙했던 것이죠.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왕량이 웨이웨이에게 그 보수를 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누군가가 이들에게 보수를 준다고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훔친 돈에서 지불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의문점 2. 수상한 차량 발견. 범행 후 3명은 마츠모토 씨의 차를 타고 바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시내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명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다른 차량이 한 대 더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N 시스템을 통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N 시스템은 자동차 넘버 자동 인식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N 시스템으로 야쿠자가 이 3명과 같은 루트를 지나 구루메시를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정도뿐 뭔가 특별한 정보는 더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이 부분은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문점 3. 정체불명의 남성과 여성.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흰색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차 운전석에는 50대 남성과 조수석에는 40대 여성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 안에서 싸우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의문점 넷. 동기는 정말 돈이 목적이었나? 앞서 말했듯 중국인들은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10만엔의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들은 왜 돈을 챙기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찾지 못했을 경우도 있지만요. 의문점 5. 범행 물품 구입처. 이들은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피해자의 집 근처의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했는가? 사실은 누군가가 이 중국인 3명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 이렇게 근처에서 구입하게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자잘자잘한 의심들이 모여 이 중국인 3명은 누군가가 시켜서 마츠모토 씨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설보다도 혹시 다른 공범이 있었던 거 아닐까?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웨이웨이가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기 위한 변명으로 이러한 진술을 한 것일까요? 아님 정말로 뒤에서 이들을 조종하던 누군가가 있었을까요?